1181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거리가 1인 두 평행한 직선 위에 1의 간격으로 점이 각각 5개씩 찍혀져 있다고 하네요. 자, 이 점과 점 사이에 바로 거리도 각각 얼마씩 모두 다 1로서 일정하게 지금 다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여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중에서 자, 넓이가 바로 얼마인 거? 2인 것의 바로 개수를 구하여라. 즉, 넓이가 2인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주 직선이 일단 평행하니까 우리가 사각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 위에 있는 직선에서 점을 2개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직선에서도 점을 몇 개? 2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 점을 선택하여 사각형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니까 바로 사다리꼴 형태의 사각형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자 똑같은 길이만큼 양쪽 저 마주보는 별이 평행하면 자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정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다리꼴 안에 모두 다 포함되니까 우리는 사다리꼴 넓이를 이용하여서 자 2가 되는 개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자, 바로 높이 1이 곱해서 바로 넓이 2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도록 4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사각형은 모두 다 사다리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두 점을 각각 직선 위에서 2점씩 잡아줘야 되는데 그 2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윗변의 길이, 바로 아랫변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2점씩 선택해 줄 때 윗변의 길이를 1로 잡으면 아랫변의 길이를 3으로 잡아주면 되고, 맞나요? 왜냐하면 각각의 이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 꼭지점과 이 점 사이의 간격이 바로 1이니까 바로 이 윗변의 길이도 바로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분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윗변의 길이가 1일 때 아랫변의 길이는 3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윗변의 길이가 2이면 아랫변의 길이도 2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윗변의 길이가 3이면 아랫변의 길이를 1로 만들어주면 위아래의 길이를 더하면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1이었으므로 우리는 두 점의 길이가 바로 자연수인 1, 2, 3인 경우로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윗변의 길이가 1일 때 우리가 점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두 점을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두 점을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두 점을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두 점을 선택해도 되니까 바로 두 점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두 점을 선택하는 게 한 가지니까 결론적으로 몇 가지 나온다? 네 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했을 때, 자, 아랫변에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자,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도록 3이 되도록 선택해야 되니까, 이 점을 선택한다면, 길이가 3이 되려면 이 두 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연결해 준다면, 바로 사다리 꼴이 되어서 이 넓이가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아니면 한 칸 오른쪽으로 밀어서 이 점과 이 점이 바로 또 두 점 사이 거리가 3이니까 이렇게 바로 두 점을 선택한다면 바로 이런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아래에서 바로 두 점이 거리가 3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따라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몇 가지가 되겠다? 8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한 직선 위에 자 간격이 1이 되는 점을 다섯 개씩 찍어 놓았으니까 이번에는 위에서 점의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3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가 되겠죠. 따라서 두 가지가 되고 아래에서는 점의 간격이 바로 일씩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있으니까 동일하게 여덟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자,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얼마가 되라? 2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2가 되려면 자, 이렇게 두 점을 선택하면 2가 되고 이렇게 두 점을 선택하면 2가 되고 이렇게 두 점을 선택하는 이 바로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위에 있는 이 직선에서 바로 길이가 2가 되는 두 점을 선택하는 방법은 세 가지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세 가지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자, 윗변의 길이가 2, 아랫변의 길이가 2가 되는 경우는 전체 9가지가 되어서 이 세 개를 모두 다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8과 8을 더하면 16이 되니까 16 더하기 9 바로 25가 되어서 바로 사각형의 넓이가 2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25개의 사각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8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2, 3, 4, 5인 다섯 개의 원이 있죠. 자, 이렇게 중심이 같고 중심이 여기에 딱 같으면서 반지름만 길이가 다르잖아요. 자, 이런 원을 중심이 같다고 해서 바로 동심원이라고 합니다. 자, 한자말인데 자, 같을 동에 바로 마음심자, 이 마음심자가 바로 중심할 때 심자거든요. 중심이 같은 원, 이런 원을 우리가 동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개의 원을 경계로 하여 안에서부터 다섯 개의 영역, 즉, 이 영역을 A, 그리고 이 바깥 영역, 요 영역을 B, 그리고 C 영역, D 영역, E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눈 다음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의 물감을 칠하여 색칠된 문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세 가지 색이니까 쉽게 한글로 빨간색, 자,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우리가 여기에 바로 색을 칠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각 영역은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한다고 했죠. 한 가지 색만 칠하고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빨간색을 동일하게 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세 가지 색의 물감은 각각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빨간색도 10통이 있고 파란색도 10통이 있고 노란색도 이렇게 10통이 있다고 그냥 생각하면 되겠네요. 열통이야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물감 한 통으로는 영역 A의 넓이만큼만 칠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한 통을 가지고 이 넓이 A만큼만 사용할 수가 있대요. 자, 이럴 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르게 스킬된 문양의 개수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럼 과연 한 통으로 바로 칠할 수 있는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이 A 영역은 바로 반지름이 일자리인 바로 원이 되잖아요. 그죠? 반지름이 1이니까. 바로 A 영역에 우리가 칠할 수 있는 바로 양은 얼마가 되겠다? 반지름이 1이니까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바로 A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게 바로 파이만큼을 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바로 한 통으로 칠할 수 있는 영역이 A 넓이만큼 칠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바로 이 한 통에 바로 물감으로 얼마만큼의 넓이를 사용할 수 있다? 바로 파이만큼을 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 B 영역과 C 영역과 D 영역, E 영역도 각각 얼마의 물감이 필요한지를 한번 조사해 보면, 자, B 영역은요, B 영역은 자, 반지름이 2짜리 원에서 여기 A 영역인 반지름이 1짜리 영역을 빼주면 되겠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본 도나스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죠.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바로 B 영역이 되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2가 되니까 전체 영역은 바로 4파이가 되는데, 여기 A 영역이 바로 파이가 되니까 B 영역은 바로 3파이만큼 칠할 수 있다. 그 말은 B 영역은 몇 통? 세 통만 칠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C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C 영역은 반지름이 얼마에서 바로 3짜리인 반지름에서 반지름 2짜리 원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반지름이 3이면 넓이는 3, 3은 9파에서 반지름이 2면 2는 4파이가 돼서 9파이 마이너스 4파인 바로 5파이만큼 무엇을 색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5파이만큼 색칠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몇 통을 색칠할 수 있다? 5통으로 색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D는 어떻게 될까요? D 영역은 반지름이 4짜리인 원에서 반지름 3짜리의 원의 넓이를 빼면 되니까 4, 4, 16파이에서 3, 3은 9파이를 빼면 바로 16파이 마이너스 9파이 바로 7파이가 되니까 D 영역은 바로 7통의 바로 물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영역은 자, 반지름이 5가 되니까 5, 25파이에서 바로 이 네 번째 큰 반지름 4, 4, 16파이를 빼면 25파이 마이너스 16파이니까 바로 몇 파이만큼, 바로 9파이만큼의 넓이니까 9통의 바로 물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즉, A에는 몇 통을? 한 통을 사용할 수 있고, B 영역에는 세 통을 사용할 수 있고, C 영역에는 다섯 통을 사용할 수 있고, D 영역에는 일곱 통을 사용할 수 있고, E 영역에는 바로 아홉 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빨간색도 열통, 파란색도 열통, 노란색도 열통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영역의 색깔을 칠할 때 이 인접한 영역에는 색깔을 다르게 칠하면서 바로 우리가 물감이 열통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주면서 우리가 색칠을 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빨간색과 파란색과 노란색이 각각 몇 통씩 있다. 10통씩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색칠을 할 때 A, B, C, D, E를 우리가 순서대로 색칠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이왕이면 A 영역부터 칠하지 말고 넓이가 넓은 E 영역부터 칠해주면 10통을 가지고 빨리 E 영역이 9통이 필요하니까 그 수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우리는 A 영역부터 색칠하지 않고 E 영역부터 넓이가 바로 뭐한 것부터 바로 넓이가 큰 부분부터 우리가 색깔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영역에는요,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우리가 10통씩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영역에는 빨간색을 칠해도 되고, 파란색을 칠해도 되고, 노란색을 칠해도 되니까, 자, 일단 이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다? 세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먼저 빨간색으로 한번 칠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영역에는 빨간색을 칠했기 때문에 벌써 이 영역은 아홉 통의 물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빨간색은 몇 통밖에 남지 않았다? 한 통밖에 남지 않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D 영역은 어떻게 색칠하면 될까요? 자,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과 노란색을 우리가 색칠할 수가 있는 거죠. 파란색과 노란색을 색칠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란색을 색칠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파란색을 색칠하면 바로 D 영역은 일곱 통이니까 이제 몇 통이 남았다? 세 통이 남았는 거죠. 일곱 통을 사용했으니까. 자, 여기에 먼저 9, 7, 5, 3, 1을 먼저 적어 놓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C 영역에는 어떻게 칠할 수 있나요? 파란색은 칠할 수 없고, 빨간색과 노란색을 칠할 수 있는데 C 영역은 다섯 통이 필요해요. 근데 빨간색은 한 통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따라서 바로 이 C 영역은 누굴 칠할 수밖에 없다? 노란색을 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은 다섯 통을 썼으니까 이제 노란색은 세 통이 남았겠네요. 그죠? 맞나요? 자, 노란색을 칠한 다음에 이제 B에는 노란색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빨간색과 파란색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빨간색은 한 통밖에 없기 때문에 맞나요? 우리는 뭘 칠해야 된다? 자, 무엇? 파란색밖에 칠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노란색은 칠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B 영역에는 파란색을 칠해버리면 이제 세 통을 다 사용했으니까 파란색은 모두 다 사용한 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영역은 파란색은 사용할 수 없고 노란색과 빨간색을 사용해야 되는데 한 통만 있으면 되니까 빨간색도 한 통이고 노란색도 다섯 통이 있어서 각각 여기에서 빨간색도 색칠할 수 있고 노란색도 색칠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E에 빨간색을 칠하고 D에 파란색을 칠하고 C에 노란색, B에 파란색을 칠할 때 A는 빨간색 칠해도 되고 노란색 칠해도 되니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원래 몇 통씩 있었는데, 원래 처음에는 각각 열 통씩 있었는데, 빨간색을 사용했으니까 이제 한 통밖에 남지 않고, 노란색을 여기 사용했잖아요. 노란색을 사용했으니까 이제 노란색이 몇 통이 남는다? 일곱 통을 사용했기 때문에 노란색은 세 통밖에 남지 않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이 C 영역에는 노란색은 칠할 수 없으며 다섯 통이 필요하니까 천상 파란색을 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파란색 다섯 통을 사용하니까 이제 파란색도 다섯 통이 남았고요. 자, 여기에 파란색을 칠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파란색은 칠할 수 없고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칠해야 되는데 자, 세 통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파란색은 안 되니까 빨간색이 한 통밖에 없으니까 자, 노란색 세 통을 다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란색을 모두 사용하고 이제 A 영역에는 한 통만 있으면 되니까 자, 동일하게 빨간색을 칠해도 되고 노란색은 안 되니까 파란색을 칠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따라서 이 영역에 빨간색을 칠했을 때 전체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됩니까? 네 가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일하게 열 통씩 똑같기 때문에 이 영역에 빨간색을 칠할 수도 있고 노란색을 칠할 수도 있고 파란색을 칠할 수도 있는 세 가지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빨간색을 이 칠했을 때 네 가지인데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도 되고 파란색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3을 줘서 전체 12가지의 바로 서로 다른 색칠된 무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인접한 부분과 색깔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물감의 양도 생각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들 수영도를 그려가면서 생각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183번입니다. 서로 다른 8개의 블록을 각각 두 나무판 A, B 중 어느 한 곳에 일렬로 쌓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일단
블럭을 우리 젠가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런 젠가 같은 게 바로 이런 블럭들이 몇 개 있다. 지금 8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젠가 8개가 모두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는 모양은 똑같은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색깔이 모두 다 다르다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두 다 다른 바로 나무 토막 8개가 있습니다. 나무 토막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자, 그것을 나무판 A, B 중 어느 한 곳에 일렬로 쌓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나무판 A라고 말하고 여기가 나무판 B라고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각 나무판에는 적어도 하나의 블록은 쌓여야 됩니다. 한 개는 쌓여야 되고, 나무판 A에 쌓여 있는 블록의 개수가 나무판 B에 쌓여 있는 블록의 개수보다 많을 경우, 죠 A 나무판이 블록의 개수가 더 많이 와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적어도 하나는 쌓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바로 a 곱하기 b 팩토리얼로 할 때 바로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물론 a는 1보다 크고 9보다 작은 수가 되고 자, 블럭이 쌓여 있는 순서가 다르면 서로 다른 경우로 생각한 거죠. 이렇게 블럭을 한 개씩 쌓아 올릴 때, 자, 쌓여진 순서가 다르면죠. 이놈들이 모두 다 색깔이 다르다고 본다면, 색을 다르게 한 층 한 층 올린다면, 그 모든 것은 다르게 본다는 것은 바로 순열로죠. 순서를 생각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8개를 가지고 A와 B에 나누어서 우리가 이 블럭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A에 7개를 쌓는다면 B에는 1개를 쌓아야 되겠죠. 자, 적어도 하나의 블럭은 쌓는다고 했으니까 7개면 하나는 쌓아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 6개를 쌓는다면 여기를 2개를 쌓으면 되겠네요. 여기에 5개를 쌓는다면 여기에 4개를 쌓아야 되고 4개를 쌓으면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가 4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되죠? 3개가 되죠. 자, 여기 4개를 쌓는다면 여기 4개를 쌓아야 되니까 이때는 같아져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쌓을 수 있는 경우는 전체 몇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다. 바로 3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8개의 블록 중에서 7개를 먼저 여기 쌓는다고 생각하면 8개 중에서 7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한 다음에 쌓으면 되는데, 자, 블럭이 쌓여 있는 순서가 다르면 다른 경우라 했으니까 바로 우리는 컨비네이션으로 가지 말고 바로 퍼뮤테이션, 순론열로 가면 되겠죠. 따라서 8개 중에서 7개를 선택하여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몇 개만 올 수가 있나요? 하나만 올 수가 있으니까 바로 한 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8개 중에서 7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면 나머지 하나가 비나무판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8개 중에서 6개를 선택하여 순서 있게 배열하면 바로 8 퍼뮤테이션 6이 되고요. 그러면 비나무판에는 2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니까 바로 2 팩토리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여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B판에는, 나무판 B에는 바로 3개의 블럭을 순서 있게 배열하니까 바로 3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 3가지를 모두 다 뭐 해준다?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지 말고 a 곱하기 b 팩토리얼 형태로 나타내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8 퍼뮤테이션 7은요, 8부터 7개씩 연속적으로 적어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세요. 여기가 8, 7, 6, 5, 4, 3, 2까지 다 이 7개를 곱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첫 번째는 바로 8 팩토리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8 퍼뮤테이션 6이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볼 때 8 퍼뮤테이션 6이라면 8부터 얼마까지 6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니까 바로 8부터 3까지 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2 팩토리얼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2 곱하기 1을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또한 무엇이 된다? 바로 8 팩토리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8 퍼뮤테이션 원하는 것은 8부터 얼마까지? 4까지죠. 5개를 곱하면 되는데 3 팩토리얼을 곱한다는 말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또한 바로 무엇이 된다? 8 팩토리얼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8 팩토리얼을 몇 번 더하면 된다? 3번 더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8 팩토리얼과 무엇을 3을 곱해주는 거와 동일하겠죠. 그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서 A 값은 1과 9 사이라고 했으니까 A는 바로 3이니까 1과 9 사이가 맞겠죠. 그런 자연수 AB니까 A 값이 바로 3이 되고 B 값이 바로 8이 되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11이 되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실질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자, 이 8 퍼뮤테이션 치는 8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7개를 곱하는 거고, 8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6개를 곱하고, 8부터 하나씩 내려가서 5개를 곱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1을 곱해주고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각각이 모두 다 뭐가 된다? 8 팩토리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84번입니다. 어느 관광지에서 7명의 관광객이 이 마차를 타려고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 마차에는 4개의 바로 2인용 의자가 있는데요. 자, 마부는 가장 앞에 있는 2인용 의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7자리에 A부터 G까지의 바로 이 사람 관광객들이 앉으면 되겠죠. 자, 그럴 때 7명의 관광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비어있는 7개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A와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A와 B는 우리가 같은 의자에,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고, 근데 C와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C와 D는 서로 떨어져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의자에 앉을 때 AB를 먼저 앉혀주는 게 낫겠죠. 왜? AB는 이웃해야 되니까. 근데 AB는 2인용 의자에 바로 이웃하여 앉으니까 AB가 앉을 수 있는 2인용 의자가 자,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세 군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AB는 바로 이 첫 번째, 이 마부 딥으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디에 앉을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바로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줄에 앉는다고 가정하면 A와 B를 앉힐 때 A와 B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만 BA로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도 되겠죠. 그죠? 따라서 2 팩토리얼로 몇 가지가 된다? 두 가지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A와 B가 앉을 바로 위치는 다 설정을 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A가 앉고 여기가 B가 앉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는 C와 D를 앉히면 되겠죠. 근데 C와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는 앉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즉, C와 D가 이렇게 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C가 여기에 앉았다면 D는 이 세 자리 중에 하나를 앉아야 되겠죠. 그죠? 같은 2인용 의자는 앉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요 마부 옆에 있는 요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스타 형태로 표현할 때 이 자리에 C와 D가 앉을 것이냐, C와 D가 안 앉을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선생님이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스타 자리에 앉을 경우와 이 스타 자리에 앉을 경우와 이 스타 자리에 C와 D가 앉지 않을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C와 D가 이 스타 자리에 앉는다면 C가 앉을 수도 있고 D가 앉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몇 가지가 된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가 여기 앉았다면, 자, D는 어떻나요? D는 어디에 앉아도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겠죠. 즉, D가 앉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가 되겠다. 바로 네 군데 자리, 아무 데나 앉으면 되겠죠. 따라서 D가 앉을 곳은 네 군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D가 여기 앉았다면, 이제 나머지 바로 EFG는 이 세 자리를 순서 있게 마음대로 앉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것을요, 한꺼번에 어떻게 봐도 되겠다? C가 여기 앉았다면 D는 아무 자리나 앉아도 되니까 마찬가지로 D, E, F, G가 이 네 자리를 마음대로 앉는 바로 4팩토리얼을 바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 스타 자리에, 즉 마부 옆에 C가 앉을 수도 있고 D가 앉을 수 있는 경우를 체크한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자, 2팩토리얼이 2니까 바로 3이 6에다가 4팩토리얼이 24잖아요. 그죠? 24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죠? 24 곱하기 2는 바로 4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 8이 48에 6, 4, 24니까 288가지가 일단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는 스타 자리에 C와 D가 안 앉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C와 D가 스타 자리에 안 앉는다면, 자, 일단 C가 앉을 수 있는 곳은 몇 자리가 되겠나요? C가 먼저 앉아도 되고, D가 먼저 앉아도 되는데,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수는 네 자리죠. 즉, 이 네 자리 중에 어떤 한 자리를 C가 앉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 C가 앉았다면, D는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이 줄에는 같이 앉으면 안 되죠. 그럼 여기 앉아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우리가 안 앉는다고 했으니까 스타 자리에는 C와 D가 절대로 안 앉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D는 이 C와 이웃한 곳을 뺀 나머지 두 자리를 앉아야 되니까 바로 두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가 여기 앉았다면 나머지 EFG는 남은 이 세 자리에 순서 있게 배열해서 앉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들 한 가지 한 가지를 경우를 따져가면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 또한 3 곱하기 2는 6이 되고요. 얘가 6이 되죠. 6이 12 곱하기 4가 됩니다. 12 곱하기 4는 바로 48가지가 되고요. 이 또한 그러면 얼마가 되겠다? 288가지가 되어서 이 두 가지를 더해주면 되니까 8 더하기 8이 16이 되고요. 여기는 17이 되어서 576가지의 경우가 나온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스타 자리에 바로 C와 D가 앉을 것이냐, 안 앉을 것이냐로 나누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